잘퀴즈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19년 8월 1일. 벌써 올해 들어 7달이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이네요. 연일 뜨거운 날씨에 푹푹 쉬는 그 습도 많이 힘드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부 부모님들은 휴가를 떠나서 또 휴가지에서 또 재충전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휴가를 반납하고 아이들 공부에 전념을 하시고 전전긍긍 하시는 부모님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유튜브를 시작하고 또 전국의 많은 학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에게 많은 질문도 또 해주시고 그러는 과정에 7월달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비염에 시달리고 있고요. 뭐 온갖 그 약도 먹어보고 그러지만은요. 계절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수밖에 없네요. 또 어떤 그 저희 구독자님은 저에게 어떻게 좀 해봐라 하고 많은 조언들도 해주시고 너무너무 고마운데요. 제가 워낙 약골이에 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 듣지가 않네요. 어쨌거나 조금 지나면은 모든 것이 편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도 참 이 고역 속에 이 여름을 보내다 보니까 많이 못 올렸지만은 또 개인적으로 또 상담을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 저 원주까지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수 계셔가지고 그분들도 여기 먼 곳까지 오셨는데 또 그만한 성과를 얻어 가실 수 있도록 또 최대한대로 제 생각을 경험을 이렇게 전수시켜 드리느라고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이 물론 먼저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였지만은 그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데 대해서 뭐 좋은 선생님이 없거나 좋은 책이 없어서 지금 공부를 못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은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기 능력에 맞는 그 대학에 갈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사례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부분이 바로 그 핸드폰 문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메일로 저한테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문의해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아이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큰일 났다고 걱정이 태산 같으셔가지고 이것저것 뭐 많이 고민하셨겠죠. 오죽하면은 그 메일로 장문의 하소연을 하시고 이제 그러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런 그 질문을 이렇게 받을 때마다 그 남같지가 않아요. 저도 그렇게 겪었으니까요. 그래서 읽다 보면 제 가슴이 막 먹먹해집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방법이 없어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부모님이 아주 강제적으로 진짜 아이하고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요. 그것 또한 쉽지가 않아요. 그것 또한. 그래서 왜 그렇게 폰이 문제가 되느냐? 예전에 이제 한 공부하는 사람들,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정점이 고시 공부잖아요. 고시 공부. 그래서 예전에 고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거의 다 이 절로 들어갑니다. 왜 고기 한 점 영양가 있는 식사를 다 마다하고 절에 들어가느냐? 그거는요, 공부에 집중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공부라는 건 집중을 안 하면은 좋은 성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남들이 오기 힘든, 차라리 부모마저도 오기 힘든 그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공부하는데 단 1분 1초라도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부모님이 걱정돼서 찾아오면은 안 만나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다음 많게는 10분, 뭐 10분이 많은가요? 어쩌다가 하루 묵고 가게 되면 공부가 그만큼 경쟁에서 지니까 그것이 싫어서,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오지 않는 절석에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도 될까 말까 하잖아요. 그렇게 공을 들여야 돼요. 그 공을 들인다는 것은 집중을 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폰이라는 거는 사실 뭐 어떤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까지 폰쯤 옆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방해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요, 유전적으로 그거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자기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아이들은 폰을 가지고 있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도 좋고 쉽게 말해서 사부작 이거 참견하기도 좋아하고 또 그 새로운 거 좋아하고 인간성 좋고 이런 아이들은 이런 걸 이렇게 절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청소년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기에 폰이 옆에 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능력도 있고 인간성도 좋고 그런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절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폰을 가져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건 절에 들어가나 말하죠. 폰 속에는 내가 그 상대할 수 있는 친구들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공부에 집중을 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그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늘 그 바둑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중에 대해서요. 뭐 공부는 집중을 해야 된다. 그 집중을 해야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이 정도의 말은 유튜브에 막 지천에 깔렸어요. 그렇지만은 그 이야기가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럼? 아무리 설득을 해보세요. 아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끄떡끄떡 하지만 고개 딱 돌리고 돌아서는 순간에 그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에서 그 많은 시간을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진짜 입에서 나오던 말까지 참아가면서 한 것이 말로 이렇게 개선됐다는 부모가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폰을 그만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 이런 사례는 전설의 고향에서나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이전에 그 공부가 이 바둑에서 제가 복기를 얘기하잖아요. 바둑 19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판이 생겨난 이래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인구들이 수많은 그 바둑을 두었지만은 똑같은 바둑의 경우의 수는 안 나왔다는 만큼 그 바둑은 경우의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바둑을 공부해서 한 1급쯤 되면요, 바둑판을 다 끝낼 무렵에 누가 바둑판을 지나가다 툭 쳐서 엎었을 경우에 그걸 복기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 여기 뒀지,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뒀어. 이것이 처음부터 바둑을 둘 때 집중을 해서 두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수 둘 때마다 내가 여기다 두면은 상대방이 저쪽에다 둘 거다, 아니면 이쪽에다 둘 거다, 이걸 예측을 하고 두는데 이 예측이 조금이라도 빗나갔을 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고 집수를 잃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신경을 거기다 집중을 하는 거죠. 집중을 해서 다 두고 끝내기 판에서 바둑판이 다 엎어졌을 때 그걸 처음부터 복기를 하거든요. 너 처음에 여기 뒀지,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뒀어, 그 다음에 하면서 끝에 둘 때까지 그것을 다 기억을 해냅니다. 이거는요, 천재도 못할 기억이거든요. 천재도. 그거는 누구든지 기억을 못해요. 그러나 사람의 능력은 무한해가지고요, 제대로 집중을 하면 그것을 기억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집중력이 좌우하는 거예요. 이걸 뭐 유튜브에서 어떤 선생님들이나 뭐 경험 있는 사람들이 야 10분만 집중해라, 20분만 집중해라, 그거 못하니 그거 해야 뭐 대학 간다, 아무리 말로 해봐야 그건 그 시간, 그런 이야기 듣는 시간조차 아깝거든요, 제 개념으로는. 그래서 그러면 이 유튜브를, 그 핸드폰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방학 동안에도 여러 분의 이렇게 상담도 받고 또 메일도 받고,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나만의 문제다 그랬는데 거의 공통적으로 그렇게 그 많은 부모님들이 안타까워하고 진짜 멘붕에 빠져가지고 그 거의 그냥 살기 싫을 정도로, 자식이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부모로서 당연하지만요. 이것이 가장 간단한 방심에서부터 된다는 거예요.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유튜브 방송을 잘키자 TV에서 유튜브 방송을 듣고 있는 부모님들은 늦어도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죄송합니다. 늦어도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아이들에게 핸드폰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심어줘라. 이거 안 돼 하고 돼, 이걸 절대적으로 한번 안 되는 건 영원히 안 되는 거로 인식을 시켜주지 않으면요, 언젠간 또 밀려가지고 풀려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주면요, 거둬들이기가 힘들어요. 거둬들이기가. 적어도 고등학교나 뭐 중학교, 요즘은 옛날에 고등학교 와서도 충분히 그걸 거두어 드렸는데요. 지금 중학생들도 그거 핸드폰 그거 뺏으면은 집을 나갈까요는 보통이죠. 부모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제가 아주 부드럽게 표현해가지고 핸드폰을 뺏으면 나는 나가서 저 베란다에서 자유낙하 할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걱정스러워가지고 못 뺐는데요. 좋은 대학 가는 건 거의 포기했다고 보셔야 돼요. 그 시점부터는. 그래서 적어도 초등학교 아니면은 제일 좋은 건 아예 유아기 때부터 핸드폰을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면은 요즘은 뭐 학교에서 알림장 이런 걸 뭐 폰으로 보내고 뭐 이런 선생님들도, 친절한 선생님도 계신다고 그래요. 그건 그 선생님의 그 고난이시겠지만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거는 참 심했다. 난 내 자식 같으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최대한대로 말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애들, 그 초등학교 최소한도 애들끼리 쉬는 시간이나 어디 뭐 회합에 뭐 어디 야외 활동을 가거나 그러면 3, 3, 5 모여가지고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이러면 선생님이 못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장려를 하시는 것처럼 선생님대로 볼일 보시고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같이 둥그렇게 둘러 앉아서 핸드폰으로 그렇게 하면, 핸드폰 없는 아이들은 또 거기에 대해 열등의식도 생기고, 그렇지만은 그런 사례를 가지고 어머니한테 호소를 합니다. 아이가 나는 왕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하면은 적어도 공부를 해서 명문대 가서 그 잘 가는 아이들은 왕따가 아니면 못 간다, 이거 단호하게 얘기해 주세요. 거의 왕따거든요. 그 이것저것 재미있게 자기 생활하면서 친구들도 사귀고 게임도 하고, 그래서 그 명문대 가는 애들은 전설의 인물이에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거의 경우에 따라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건 특이한 DNA를 가진 아이예요. 우리 아이를 거기에다 견주해서 그렇게 허용했을 때는 커다란 낭패를 당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건 남의 집 아이들을 처음 맡아가지고 전에 유튜브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한 학년 같은 반에 6명을 같이 하는데요. 제가 부모님들 모셔놓고 내일부터 당장
그때는 2G 폰이었거든요. 폴더 2G 폰. 그거는 그 단순히 그 문자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 문자가 오고 가는 게 얼마나 공부에 방해됐는가. 그건 제가 알기 때문에 아이들 부모를 불러놓고 이거 없애라 그랬는데 한 부모만 못 없앴어요. 다섯 분은 그 다음 날로 해지를 했는데 한 부모님만 다음에 저를 찾아와 가지고 이거 그 우리 애는 좀 허용해 주면 안 됩니까? 왜 그러냐니까 걔네 형은 서울대를 갔는데 폰을 가지고 공부도 더 잘 되고 해서 충분히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도 폰을 좋아하고 하니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걸 좀 가지고 다니게 하면 안 되겠느냐. 저는 서로 코드가 틀리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러면은 아이가 나중에 이제 수능을 보고 그 점수에 대해서는 저한테 말씀을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6명을 데리고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얘가 그 수능 점수가 제일 안 나왔어요. 이렇게 6명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제일 안 나왔어요. 예. 이 5등에 해당하는 아이는 서울대가 되고 경인교대가 되니까 이 부모는 얼마나 현명했던지 우리 애는 서울대 공대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그래서 경인교대를 보내더라고요. 그 위는 얼마나 잘 갔겠어요, 그죠? 그 위는. 얘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갔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그것이 거의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이야기지만은요. 아이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자가 왔어요. 이걸 문자가 온 거에 대해서 무시하고 내가 욕심이 있고 이 정도는 무시할 수 있는 DNA를 가진 애들은요, 이거 공부하는 중에 문자가 와도 신경 안 써요. 그냥 내 공부 다 합니다. 다 하고 머리도 식힐 겸 그냥 한번 열어보고 이런 게 왔구나 그래서 답장해주고 이걸 끝이에요. 아주 냉정하게 끝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외에 어떤 머리 좋은 애들은 이 핸드폰이 있는 옆에 있는 그 2G 폰이지만 있는 순간에 절에서 친구 100명하고 같이 들어가서 공부한다고 보면 돼요. 공부하다 수시로 친구들하고 수다를 떤다. 수시로 100명의 병력을 끌고 진군하는 게 아니라 100명의 친구를 끌고 절 속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겠다. 공부하다가 문자가 오면은 봐요. 하던 공부 딱 놓고 문제 풀던 거 딱 제껴놓고 문자를 딱 봅니다. 보고 답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답장을 이렇게 하고 문제를 보지만 이미 집중을 했던 전체를 100% 집중했던 게 반으로 쫙 갈라져요. 반은 답신을 올 걸 생각을 합니다. 반은. 그 다음에 어떤 대화를 하지? 그러면서 그 친구 또 연결이 된 거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서 책을 보는데 눈만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거든요. 절대로. 들어왔다 그래도 하루 이틀이에요. 하루 이틀. 강력한 그 위기 감각에서 꼭 해야 되겠다는 그 집중, 바둑판에 꼭 이겨야 되겠다는 그 승부감에서 한 수 한 수를 둬야 그걸 기억을 해내는데요. 그냥 보는 정도는 기억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참 비유가 좀 그렇지만 길을 가다 어떤 사고가 하나 나는 걸 현장을 목격을 했어요. 어렸을 때. 그건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거든요. 모든 기억은 그 기억의 강도 그 순서에 따라서 잊어버리거든요. 강력한 그 기억 집중력에 의해서만 기억했던 건 남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잊어버리거든요.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는 남아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걸 이야기했을 때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야 나 오랜만이야. 그래서 너 그때 뭐 했잖아 할 때 그때 내가 잊어버렸던 그런 장면들이 하나둘 떠오르는 거죠.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만약 그 학문이고 내가 배워야 할 지식이라면은 문제풀이에는 이용을 못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그 폰이라는 거는 2G 폰일 때도 이렇게 위력을 발휘했는데요. 지금 스마트폰은 컴퓨터보다 더 무섭거든요. 부팅 속도도 빠르고요.
그 컴퓨터가 못하는 거 많이 합니다. 그걸 옆에 달고 사는 그거 공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초등학교 때, 뭐 고등학교 되면 말 듣겠지. 때가 되면은 아이가 크면은 때가 되면은 말 듣겠지. 이건 부모님께서 너무 모르셔서 하는 얘기거든요. 하면 할수록 더 깊게 빠져드는 게 게임하고 핸드폰이에요. 저도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그 게임의 무서운 걸 모르던 시절에 옛날에 우리 큰아이 키울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요. 슈퍼 마리오인가 뭐 이렇게 음악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 뛰어서 넘는 거. 그거를 재밌다고 아이한테 한번 사줬거든요. CD로 하는 거. 컴퓨터, 저기, TV에다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이가 좋아하니까 참 행복했어요. 저도 뒤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행복해 하니까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봤는데요. 그것 때문에 대학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십니까? 중학교 때부터. 그것 때문에 아이가 한번 게임의 재미를 들리니까 말을 안 들어요. 보는 앞에서는 말을 듣죠. 그렇지만 그 말을 피해서 자기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게임이에요. 하다못해 학교 갔다가 초등학교 때도 학교 갔다가 학교 오면 게임 못하게 하려고 돈을 안 줬더니까 지나오다가 길가에 이렇게 게임기 있잖아요. 그 슈퍼 앞에. 그러면 다른 애들은 열심히 하면 뒤에서 너무나 부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하염없이. 어떻게 제가 그걸 갔다가 늦게 오는 걸 지 엄마가 찾으러 가서 보면은 불쌍한 정도로 쳐다보더래요, 그거를.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럼 게임기 하나 사주마. 그래가지고 또 뭐 이렇게 닌텐도 비슷한 거 하나 사주고 한 게 나중에 진짜 공부를 해야 될 때 아주 치명타로 돌아오는지 저는 몰랐어요. 물론 지금 초등학교 부모님들도 그걸 잘 모르실 거예요.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말을 안 해요. 자기 애의 그 약점, 그런 점은 또 남들에게 밝히려고 하지 않아요. 많은 부모들이 고등학교 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거의 다 그 원하는 대학에 못 가는 것은 바로 이 점에 있다. 저는 장담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 의뢰를 받아서 공부를 시킨 학생 중에는 그 재수하러 저한테 와서 부모님이 어떻게 약대만 좀 보내게 해주세요. 그때는 약대 시험 보서 갈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머리도 좋아요. 머리도 좋은데 게임을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붙잡아 놓고 저 있는 단절된 공간에다 집어넣고 공부를 시키면은 그 뭐 굉장히 집중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대를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약대를 갔는데요. 그 몇 년 뒤에 그 부모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아이가 그 약대까지는 갔는데 게임을 하느라고 나중에 제적을 당했더라고요. 대학에서.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어쨌거나 대학생이 돼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 못 잡아주면은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최대의 아이의 행복을 방해하는 도구가 스마트폰이거든요. 마약보다 무서워요. 마약은 차라리 구하지 못하니까 접근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덜 위험하고요. 이건 옆에 차고 살잖아요. 그리고 무슨 공부를 해도 수백 명의 친구, 10명의 친구, 친한 친구를 옆에 두고 하거든요. 그거 공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가 조금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서 진짜 공부를 해야 될 때 이제 스마트폰 그만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심하면은 폰을 2개 가지고 다니는 수도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용돈이 많은 애들은 또 폰을 하나 몰래, 부모 몰래 더 사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니까요. 그때는 통제가 안 되거든요. 저는 이것을 하면서 그 수많은 아이들을 의뢰를 받아왔는데요. 거의 모든 부모가 폰 때문에, 컴퓨터 게임 때문에 아이 공부를 걱정하게 되고 온 집안의 행복이 깨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 아니 미취학 학생 아이를 기르고 계신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좋은 옷, 맛있는 음식 다 좋은데요. 그거보다 제일 토플 시켜주고 조기 유학시키고 다 좋은데요. 그거보다 더 정성을 들이고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될 것은 폰 관리고 컴퓨터 게임이다. 제가 더 이상 그 게임에 대해서 참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가 참 민망스럽네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샬키우자 TV에 오신 부모님들은 제 말을 좀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제발 그 폰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영상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